오늘 살펴볼 내용은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들어보시죠. 인데요. 주변에 혹시 유난히 사실, 논리 이런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계시죠? 네, 꼭 있죠.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 소위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운 그런 A타입 사람들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관계를 잘 맺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찾아볼게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딱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A타입의 특징이 뭔지, 또 다른 성향의 사람들, 예를 들면 B타입이나 C타입하고 부딪힐 때 어떤 갈등이 생기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있고요. 아, 사례까지요? 네네.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런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A타입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진리, 정확성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근거는 뭐예요?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기도 하고요. 아, 정말 제 주변에도 딱 떠오르는 분이 있네요. 특히 그 자료에 나온 B타입, 그 따뜻한 격려자 스타일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흥미롭던데요. 그렇죠. B타입은 사람들의 기분이나 공감 이런 걸 우선시하는데 A타입이랑은 여기서부터 좀 충돌이 생기기 쉬운 거죠. 네. 그 예시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B가 힘든 친구 곁을 지켜준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A는 그게 진짜 위로가 됐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구체적으로 변화가 있었어야죠?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서요? 와, 맞아요.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이나 위로 자체에 대한 정의가 아예 다른 거죠. 정의 자체가 다르다. 아, 네. B한테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그 자체가 정서적인 연결이고 위로인데 A한테 위로라는 건 뭔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 아니면 측정 가능한 변화 이런 게 있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관계를 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타입은 자기 말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A타입 입장에서는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고요. B타입은 또 A의 반응이 뭐랄까 감정이 없거나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준이 다르구나 하고 이해해 주는 게 좋죠. 예를 들면 A가 어떻게 말했으면 좋았을까요? 예를 들면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친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일단 공감을 좀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혹시 친구가 어떤 점에서 구체적으로 위로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면 다음에도 더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요. 아하, 먼저 공감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 궁금증을 약간 부드럽게 물어보는 식이네요. 와, 표현 하나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훨씬 부드럽죠. 그럼 이번에는 C타입, 그 조용한 공감자 스타일하고는 어떤가요? 이 경우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C타입은 아시다시피 갈등을 좀 피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감정을 먼저 배려하는 유형이잖아요. 네네.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C가 자기 실수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 A는 그냥 사실대로 네, 이건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한 거죠. 아, 저런 C타입 입장에서는 진짜 비난처럼 들렸겠는데요. 안 그래도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럼 완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A는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C는 그 말투나 방식에서 비판, 거절 이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땐 A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이때는 A가 바로 피드백을 하기 전에 C의 감정이나 그 노력을 먼저 좀 읽어주는 뭐랄까 완충작용 같은 게 필요했어요. 예를 들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하려고 고민하신 점이 정말 좋네요. 이렇게 먼저 인정을 해주고 어떤 부분이 좀 걸리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다듬어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요. 먼저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C의 그 문제의식을 인정해주고 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피드백을 줬다면 결과가 확 달라졌을 겁니다. 듣고 보니 이런 A타입의 특징들이 뭐 가정이나 직장, 이런 다른 환경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자료에 그런 내용도 좀 있나요? 네,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문제 해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때로는 좀 공감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사실 가족을 돕고 싶은 진심이 있는 거고요. 돕고 싶은 마음. 네. 직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면모 때문에 인정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감정적인 교류가 중요할 때는 너무 차갑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심지어 뭐 신앙 공동체 같은 곳에서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준이 확고한 모습은 존경받지만 어떤 정서적인 나눔이나 교제에서는 좀 겉도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허, 그렇군요. 어떤 상황에 있든 결국 핵심은 비슷한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이분들 행동 밑바탕에는 정확한 사실을 통해서 올바르게 돕고 싶다. 이런 동기가 깔려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표현 방식이 좀 서툴거나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도요. 그들의 강점, 예를 들면 분석력이나 책임감 같은 것들을 이해해주고 그 가치를 좀 알아주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어쩌면 사실을 바로잡으려는 그 노력이 때로는 가장 깊은 관심의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결국 A타입은 뭐 논쟁에서 이기라고 한다기보다는 사실이라는 도구를 써서 진심으로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다가갈 때는 막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좀 더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겠고요. 물론 A타입 스스로도 자기의 그 정확한 말이 상대방 감정에 어떨지 그 영향을 좀 고려하는 연습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옳은 그 자체만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어쩌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랑하고 도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워 보이는 머리 뒤에 숨겨진 어떤 정확한 분석과 책임감 있는 행동 속에 담긴 따뜻함을 발견한다면 A타입은 정말 최고의 동료이자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 분석적인 누군가가 보여주는 숨겨진 따뜻함,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관계를 좀 더 깊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